자,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양도세 차익 관련으로 추정되는 물량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대주주가 참 많아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대략적으로 지금 한 개인들 6일 동안의 거래소 쪽에서 한 2조 2천억 정도, 코스닥에서 1조 7천억 정도. 오늘 매도 부분들 보시면 거의 뭐 끝장이었죠. 거래소 쪽이 거의 9천억이 나왔어요. 매물 물량. 자, 매물이 9천억 정도 나고 코스닥이 6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이 물량을 거의 기관이 다 받아갔다고 해도 진배 다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침 브리핑에서 최근에 이제 한 달 정도 해서 11월 20일 정도 해서 그 다음에 지난주까지 기관 투자가들 펀드 유입 금액 자체가 한 2조 원 정도, 2조 2천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2조 2천억 정도 들어왔는데 6일 동안 거래소 쪽에서 나온 대형주 쪽 물량, 물론 코스닥까지 하면 거의 이제 4조 원에 가까운 금액 부분들이 합니다만은 외국인도 오늘 금액 부분들 좀 매수가 좀 들어왔죠. 특히 선물 쪽에서 9,600개, 9,400개 정도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개인들의 물량 자체가 계속 어디로 이동하였습니까? 개인들의 물량 자체가 외국인들과 기관 쪽으로 좋아요. 이렇게 수급의 변곡점 부분들, 기관화 장세 부분들, 그 다음에 대형주 쪽이나 코스닥 쪽이든 지금 시장 자체가 종합지수가 우리가 3천에 대한 파동 부분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지수 3천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 900포인트의 파동 부분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다음에 이제 내년 2018년도 매매 전략 관련된 부분들 잠깐 코멘트를 좀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지수가 바로 가든 안 가든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1차 우리가 3분기하고 4분기 정도 딱 보시면 종합지수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한 번에 파동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정파동, 지수상으로 조정파동 부분들이 나와야 되고, 그 조정파동 부분들이 진행될 때 지수 숫자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행되면서 다음에 이 3000파동이든 900파동을 만들기 위해서 정비작업 부분들이, 준비작업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 과정 중으로 보시면 돼요. 이 하락 부분들이 진행될 때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양쪽 시장에서 4조 원 정도 물량 부분들을 매도를 하면서 이게 외국인들과 기관, 특히 기관 쪽에서 매수 부분들을 좀 탄탄하게 하방 경직 부분들을 만들면서 물량을 흡수를 하는 모습. 항상 보면 우리가 1차 단순하게 엘리어트 파동처럼 1차, 1파, 2파, 3파 이렇게 했을 때 1차 파동 부분들을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2차 조정 파동, 그 다음에 3파 3파 파동 부분들은 외국인들과 기관, 역시 여기가 기관이에요. 근데 여긴 기관이 들어가시고 하고, 마지막에는 기관 투자가들이 끝파동 부분들 진행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몰빵 들어오죠. 근데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매도 부분들을 확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양도세 차익 관련된 부분들로 오늘 이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리고 반대로 대주주의 기준 부분들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오늘까지는 1차적인 기준 라인 부분들을 하회를 좀 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내년 2018년도 1년 내내 대주주 기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결정이 돼요. 되지 않고 했을 경우는 양도 차익 부분들이 부과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외국인들과 기관이 물량을 받으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한 2주 3주 동안 해서 4조 원의 매도가 나왔어요. 탈탈탈 털렸죠. 탈탈탈 털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물량 자체가 어디로 갔다? 큰 손들한테 갔어요. 메이저급들한테 물량 부분 이동됐어. 그래서 약간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올해 펀드가 한 5조 원 정도 매도가 나면서 물량을 고간이 많이 비었다고 말씀드렸죠. 고간 채우는 지금 역할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 자체도 보면 오늘 반등 나왔다가 이렇게 물량이 6천억에서 9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 당연히 다 비탄력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수는 당분간 보지 마시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종합지수, 우리가 제가 지금 11월 달부터 얘기를 들었던 종합지수는 2400 이하에서 레버리지 관심권이라고 1차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대형주 라인에서 경기 민감주든 아무튼 산업재든 시총 상위 종목군들, 섹터를 대표하는 종목군들은 1차, 2차 정도에서 분할, 선발대 정도만 살살 보내놓고
우리가 다음 파동 부분들을 준비를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오늘 이제 26일입니다. 내일 27일 정도 해서 아침 브리핑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활성화 방안 1차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뭐 혁신 관련된 부분에 나왔지만 코스닥 쪽에도 매도 물량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내일 아까 혁신 방안 부분하고 해커톤 관련된 그 규제 완화 관련된 부분이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일단 계속적으로 열어두시고, 그리고 밑에서 그냥 살살살 받으세요. 살살살 받으시고, 그것이 레버리지 부분만 쓰지 마시고 지금 9조 9천억 정도의 신용장구 부분에 쓰이니까 오늘 이제 시장 특징 부분에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의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어요. 마이너스 3% 하락 부분들이 진행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주말에 지난주 후반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글로벌 유동성 흐름하고 그거 플러스 2탄으로 국내 유동성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어요. 패시브 전략에서 ETF 쪽이라든지 액티브는 올해 전체적인 수익률 자체가 마이너스 되면서 극점을 찍고, 패시브 쪽 지수 추세 추종이 있죠. 그래서 대형주 라인 부분들을 따라가면서 복지하는 그런 기능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품으로 자금이 쏠림 현상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거기에 글로벌 쪽에서 물론 글로벌 전체적인 트렌드 부분들은 패시브 전략입니다. 지수 추종이에요. 추종 관련된 자금 자체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일본이라든지 글로벌 대표적인 연기금에서 너무 과도하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패시브는 점점 줄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만하고 이제 액티브 전략 부분들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어요. 수익률 측면에서는 패시브가 올해 잘 나왔어요. 쏠림 현상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대형주 쪽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쏠림 현상 부분이 나오면서 수익률 자체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액티브는 반대로 마이너스죠. 저는 액티브가 조금씩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올해 2017년도 주가 상승 부분들을 가장 리딩했던 섹터 종목이고, 여기에 이 패시브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쏠려 있어요. 항상 뭔가 과도하게 극점 부분들을 찍으면 그의 반대급부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1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3, 4분기 실적 부분들이 나왔을 즈음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개인 투자들 매매 영역 아니고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해서 그냥 다른 종목군으로 갈아타는, 이걸로 계속적으로 똑같은 얘기 부분들 좀 드렸죠. 개인 투자자 영역이 아니다. 반대로 패시브도 마찬가지예요. 매매 영역 아니에요. 물론 하신 분들 없게 나중에 우리가 코덱스 레버리지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패시브 전략 부분들이긴 합니다만은, 올해 이쪽 관련된 상품 부분들로 여러 가지 상품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ETF 쪽에서 보면 여기 이제 삼성 관련된 쪽에도 자금이 상당히 많이 쏠렸어요.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신고가 파동 부분들을 나누면서 시장에서 다 좋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럼 나도 한번 편승해 볼까? 지금 비트코인 부분들도 보면 개인 투자들 영향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부터 급락 계속 나왔죠. 물론 그걸로 인해서 순환 효과 부분들 분명히 좀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을 두고 우리 전체적인 산업군을 다 바꾸는 어떤 중요한 보안 관련된 시스템으로 들어올 겁니다. 물론 비트코인 자체 바로 없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우리가 3, 4분기 실적 관련된 가이던스 부분 나올 때부터 이 종목은 실적이 나빠서 그만하자는 게 아니었죠. 여러 번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건 아니죠. 더 이상 더 슈팅 부분이 나올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치 부분들을 낮춰야 된다는 거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극점을 찍었으면 어떤 상승이든 하락이든 극점 부분들을 찍었을 때는 그 반대급부가 서서히 시작이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특히 이렇게 급락 부분이 나왔을 때 지난번 코멘트 드렸던 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00년도 이후에 큰 대세 상승 부분들이 진행될 때 이 IT 관련된 부분들이 1차 상승 부분이 있겠다면 그 다음에 경기 산업재라든지 이런 섹터 부분들은 텐베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텐베거가 똑같진 않아요.
그 시기 상황마다 주력으로 끌고 가는 뭐 조선이 될 수도 있고 뭐 화학이 될 수도 있고 이제 화장품도 됐었고 계속 역사는 바뀌었어요. 그 종목군들이나 섹터 부분들이 바뀌었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하나의 위 자금들이 차익 실현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자금이 다른 쪽 섹터 부분들을 우리가 경기 인플레이션 부분들이 진행될 때 어느 쪽 섹터가 상승 파동을 이끌지 이걸 이 작은 부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저기가 2017년도에 좋았으니까 실적이 좋다니까 내년에도 실적 좋겠지. 실적 바로 꺾이진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우리가 그 이상 기대치 눈높이가 너무 높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서려면 정말 뭔가 서프라이즈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낮죠. 실적은 여기나 실적이라든지 컨센서스 부분도 옆으로 횡보를 하는데 뭔가 이걸 넘어설 거는 상당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너스 3% 하락음이 11월달 3분기 실적 발표 때부터 똑같아요. 계속 매매 얘기가 아니에요. 빠졌다 해서 싸니까 작년에 이 가격에는 못 샀으니까 또 올라갈까 그거 하지 말고 다른 쪽에서 지금 오늘 보면 개인 투자자들 보면 양쪽 시장에서 최근 6거래일 동안 거의 4조 원 정도 매도가 나왔죠. 기관들은 물량 다 받았죠. 외국인도 사서 조금씩 받았고 저런 거 물량 받아야죠. 시총 상위 종목군하고 섹터 대형주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냥 계속 매도를 하면 땡큐 그냥 선발대에서 계속 바로 물량 받아 놓으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제 양도 차익 관련된 부분들에 물론 올해 대주주의 기준 부분들을 벗어났더라도 내년 3월 정도까지 해서 물량 부분들 처분해도 됩니다. 유예기간 3개월 정도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4월 때부터는 양도세가 법 부분들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하지만 12월 달에 근데 이 양도 차익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10월, 11월 달인가요? 제가 미리 한 달 정도 전에 12월 달에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요건으로 이걸 하나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늦게나마 그렇게 시장에 영향 부분들 줬죠. 영향을 줬는데 이게 이제 일단락이 거의 돼갑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그래도 70% 정도는 일단락이 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무슨 플레이 될까요? 저는 내년 그 상반기 정도에는 계속 각계전투예요. 계속 각계전투. 종목권들. 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을 서서히 워밍업 부분들이 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주도주 섹터 부분들이 찾는 장세가 1월달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뭡니까? 지수 자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보면 코스피로 이전을 하죠. 그러면 뭡니까?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이게 약간 변수 부분들이 좀 생기죠. 여기는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군의 우두머리 종목군들은 다른 쪽으로 이동되는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이 여기서 계속적인 개별 종목 장세 부분들을 톡톡 치는 움직임 부분들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배당 하루 전 양도 차익 관련된 부분들 마이너스 내일부터는 이제 이 변수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조금 많이 수그러들지 않을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 수급의 변곡점 그 다음에 4사분기가 마무리되는 이틀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인도들 시행하고 신년효과에 관련된 기대감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본격적인 시즌이 도래됐다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12월 26일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